플레드가 저희 다음모터스에서 생각했던 세팅 그리고 구상했던 세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의 느낌으로 이제 인제에서도 차의 거동을 봐야 되니까 해가지고 그날 인제를 갔던 거였고, 당연히 그날 저번에 찍었던 랩타임보다는 더 나은 랩타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캠버가 부족해가지고 차가 버텨줘야 되는데 떠밀리는 느낌이 너무 심해서 랩타임 까먹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수정돼도 많이 빨라지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첫 세션에 웜업도 안 하고 첫 랩을 찍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지난번 랩 타임을 깨버리고 두 번째 세션 들어가자마자 48.1초 찍었어요. 난강 AR1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왜 AR1을 쓰냐, 더 좋은 타이어도 많은데 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른 타이어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데, 이게 이 무게, 이 절대적인 그립도 중요하지만 타이어의 조절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타이어들을 써봤을 때 AR1만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타이어 중에서 사이드월이 단단하고 그리고 이 청킹이 없는 타이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가격대도 그나마 쓸만한 가격대고, 그래서 AR1을 쓰고 있는데, 이 타이어가 좀 문제라면 문제라는 게 열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세미 슬릭이라고 봐야 되죠. 이 트레드도 보면은 패턴이 뭐 줄 거져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을 한번 딱 받아가지고 이 빡 찍어야 되는 타이어란 말이에요. 그런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동계에 들어가자마자 48.1초가 나왔으니까, 야, 이거는 타이어 공기압이랑 열 맞춰가지고 타면은 1초 이상 마진이 있다. 그날 되게 고무적이었던 게 47초는 무조건 나오고, 조금 더 트라이 해보면은 46초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났지. 야, 이게 세션 들어가자마자 타이어 열도 안 올렸는데 48.1초, 앞으로 1초 이상의 마진이 있다, 이 생각에 굉장히 크게 마음이 부풀었고, 그날따라 또 브레이크,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브레이크가 잘 받아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브레이크 포인트도 조금씩 더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뭐 300m 브레이킹, 회생제동이랑 브레이크 업그레이드를 같이 써도 한 250m 브레이킹인데, 이제 코너에서 바텀 스피드가 이제 버텨주니까, 바텀 스피드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제동을 좀 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브레이크 포인트를 더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날 일본 코너에서 200m 브레이킹을 성공을 했단 말이야. 야, 이게 예전에는 이제 어떤 차든지 아무리 빠른 차더라도 200m에서는 무조건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플레드를 타면서 그 제 상식이 깨져버렸죠. 200m에서만 서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날 200m에서 브레이킹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문제됐던, 그렇게 애먹었던 브레이크도 느낌이 좋고, 그리고 코너에서 바텀 스피드도 많이 나올 만큼 횡지도 버텨주고, 뭐 물론 서스가 순정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날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딱 왔다 싶어가지고 기를 모아가지고 이 한방 랩을 찍으러 딱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느낌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그리고 그 휠락 걸리기 직전까지는 제동도 먹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랙 모드가 풀리면서 휠락이 걸리고, 그 상황에서 나는 핸드 스티어링 이렇게 꺾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쭉 직진. 브레이크 페달을 약간씩 톡톡톡 간을 봤어요. 그 휠락이 걸린 순간. 근데 담력은 살아 있더라고. 이 브레이크를 살짝 가감을 해도 이 휠락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사실상 그때 꽂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상 저도 꽂았다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브레이크 액 내열성 좋은 거 쓰고 있기 때문에 락 걸린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브레이크 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브레이크가 열 먹으면은 락이 걸리진 않죠. 그리고 열 먹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그날 브레이크 온도 관리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정말 그때 많은 생각이 했는데, 차 어떡하지, 차 부서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억울한 거야. 아니 브레이크 온도도
과열을 안 시켰고 내가 무리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전 랩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내 컨트롤성이 받아주는 선에서 들어갔고 그 순간에 억울하고 대체 왜 이럴까에 대한 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박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펜스가 두 겹으로 있는데 유도로 빠져 나가는 쪽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펜스를 살짝 비껴 나가면서 그 유도로 사이 진짜 공간 진짜 한 5, 6m밖에 안 되는 그 공간 사이에 쏙 들어가서 차가 살았습니다. 나와가지고는 타이어 펑쳐인 줄 알았어요. 타이어 깍두기도 아니고 이게 철심이 다 나와 있으니까 처음엔 타이어 터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공기압은 멀쩡한 거야. 그러면은 타이어가 먼저 문제 생겨서 생긴 게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건데 바로 이제 다음으로 뛰어갔죠 그날. 차를 운행은 안 된 상태니까 휠 타이어가 그 모양이라 다음에 뛰어봤는데 하드웨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문제 없고 호스 문제 없고 달려있는 배선이랑 센서들 어디 쓸려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멀쩡했어요. 너무나 멀쩡했어. 가장 쉬운 문제가 하드웨어예요. 사실 하드웨어는 눈에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면은 이거 교체하면은 해결 끝 이거잖아요. 근데 하드웨어에서 문제가 안 보이네. 이때부터 다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죠. 트랙 모드가 중간에 풀렸잖아요. 어떤 경고가 떴나를 보니까 그냥 ABS가 작동 중단, 그리고 뭐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이제 작동 불가. 트랙 모드가 풀리면서 이 경고가 뜬 거에 대한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해서 이걸 중지시켰는지를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다음에서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센터를 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센터에 차를 넣었다니까 또 뭐 튜닝한 차 센터 가져가서 뭐하냐, 튜닝한 차 받아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차 원상복구 해달라, 이 차 고쳐달라 그게 아니라 그 로그 까보러 간 거예요. 로그 데이터. 이 경고등이 왜 떴는지에 대한 거를 까봐야 되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고치는 거는 우리가 고치더라도 센터에 차를 넣고 오늘까지 기다린 거죠. 오늘 그래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라이브를 킨 거고 별거는 아니었어요. 이게 예상했던 범주 중에 하나인데 차량 ABS가 오작동되는 경우가 휠 스피드 센서가 나가면은 ABS가 오작동 하거든요. 스피드 센서가 나갔더라고. 이미 이제 휠락 걸리기 전에 경고등 띄우기 전에 이 스피드 센서에서 오류 신호가 몇 번 왔었대요. 스피드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이 뭐 이 속도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 이제 이상한 값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값이 아닌 게 들어와가지고 운전석 쪽 앞바퀴의 회전수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락을 걸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으로 나와가지고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킷은 제가 나갈 수 있는 그 버지 그 여유 공간이라도 있지 다른 데 긴급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또 굉장히 큰 일이. 이게 뭐 테슬라 한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다른 차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스피드 센서가 나가면 ABS가 오작동할 가능성은 뭐 다른 브랜드 차에서도 있는 거고요. 우리 플레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게 간단한 원인도 있다고 들었어요. 테슬라에서.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휠 스피드 센서가 나가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격하게 타면은 스피드 센서 라인이 간섭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피드 센서 뭐 접촉 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얘가 선이 끊겨버린다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쓰는 언플러그드 브레이크 킷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라고 그 스피드 센서 라인에 커버를 줘요. 커버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거 브레이크나 덕트나 아니면은 바뀌어 있는 휠 타이어 때문에 간섭 나지 말라고 스피드 센서 라인 커버를 줍니다. 근데 그 커버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커버에 쓸린 것도 없고, 커버가 멀쩡하니까 뭐 커버가 싸고 있는 그 스피드 센서 라인은 당연히 멀쩡한 거고. 마스터 제다이님이 휠 스피드 센서가 자석 맞아요. 자석으로 홀간격 신호 읽는 거죠.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흔히 산업 현장에서 쓰는 모터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구조
거든요. 너무 뜨거워져서 자성이 약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제가 열 먹어서 그런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ABS가 문제가 생기려면은 진작 생겼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에는 날씨도 쌀쌀하고 그리고 열 관리도 제대로 됐었는데, 오히려 저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내내 브레이크 과열 뜨고 뭐 그러면서 그랬으니까, 이제 와서 열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조금, 아니면은 이미 그동안 받은 부하 때문에 뭐 서서히 자성을 잃었을라나? 그럴 수도 있을라나? 뭐 이게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니고, 허브 안쪽에 센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고, 일단은 스피드 센서를 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튜닝한 차라도 교체해준대요. 교체해준대. 다만 이제 스피드 센서 또 뭐 부품이랑 뭐 그런 것들 교체하려고 다시 센터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 좀 기다리고, 그 기다린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또 차를 수리한 다음에 다시 탈 때도 또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 레이스 카들은 ABS가 없는데 이게 실력으로 커버가 되지 않냐, ABS가 죽어도,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ABS가 아예 없이 세팅이 된 차랑 ABS가 있는 양산차인데 ABS가 죽는 거랑은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야. 왜냐면은 ABS가 없는 차들은 브레이크 바이어스부터 세팅 값이 ABS가 없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ABS가 있는데 죽은 차들은 페달링의 조작을 안 먹어요.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제대로 안 먹어. 살짝 쳤는데 ABS가 갑자기 우두둑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휠락이 걸린 상태에서 저처럼 이제 뗐는데도 휠락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대처를 못한 게 아니냐. 네, 그 순간은 그냥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 본인 열어보면은 마스터 실린더가 있잖아요. 하이드로백 있고. 근데 전기차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이 크랭크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걸로 브레이크 유압을 만들어내는데, 전기차들은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실린더가 없고 그냥 거기에 모터가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ABS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한 느낌이 나지 않았나. 또 ABS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ABS가 들어오는 거 하면, 소리 들어보면은 그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브레이크에 달려있는, 모터 달려있는 소리가 또, 그게 또 윙 소리가 들리더라고. 뭐 그런 구조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모로 대처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깝잖아요. 아깝잖아. 이게 차를 여기까지 세팅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보이는 마진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데 또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주님께서 이렇게 안 해본 길 가시는 거를 해보자고 하시는 그런 선구자적인 분이셔가지고, 한번 같이 좀 의논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리를 한 다음에 랩타임을 줄여봐야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플레드 제 차가 아니에요. 플레드 제 차가 아니고 차주님 따로 계시고, 저희 다음모터스에다가 모델 3 퍼포먼스 때부터 지금 모델 S 플레드까지 맡겨주셔가지고, 전기차로도 트랙 제대로 탈 수 있는 빠른 차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계속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사고를 피했으니까 로또라도 하나 사야 되나. 진짜로 좀 정말 이제 아무 일 없길 바라면서, 유각을 내기 위한 그런 어그로, 이것도 그 어그로 나름이지. 이 정도 수준의 어그로는 저도 진짜 끌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해 볼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번에는 이런 억가당한 어그로 말고 좀 즐거운 주행과 그리고 즐거운 랩타임으로 찾아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세월 썬더볼트 앞으로의 주행도 기대해 주시고,